네, 수업을 가봅시다. 풍산자 책이고 106쪽 다항식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자라는 게 뭔지 알게 됐어. 내가 구하고 싶은 어떤 수를 문자로 놔두고 걔로 내가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자가 숫자가 2예요. 막 이런 식으로 주면 대입이라는 걸 해서 이 식을 계산해서 식의 값도 구할 수 있었어. 그치?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거야. 어렵지 않아요. 아,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재미가 되게 없습니다. 어, 그냥 이거는 중요한데 그냥 암기력이야, 암기력. 약속을 이제 얘기해 줄 거야. 이제 우리가 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할 건데 말이야. 이제부터 식 이렇게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식을 한번 봐봐. 자, 얘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 3x는 3 곱하기 x란 뜻이고 15y는 15 곱하기 y란 뜻이고 5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더한 거지. 우리는 이때 항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줄 건데 항이라는 녀석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즉 얘네들은 항이야. 근데 더하기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이 한 덩어리들 얘를 항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이 세 개야. 항이 뭔지는 알겠지? 이렇게 한 덩어리들. 이렇게. 이걸 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얘 있지? 얘는 특별하게 우리가 상수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거야. 항이라는 녀석은 얘, 얘, 얘 이런 한 덩어리 덩어리를 말한 거고 그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말해야 돼. 플러스 15 이렇게, 인 플러스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나타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애란 이름도 배울 건데 개수는 숫자긴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문자랑 곱해져 있는, 즉 문자 앞에 있는 숫자야. 여기 한번 볼게. 3x에서는 개수가 누구겠어? 3이야. 문자 앞에 있는 숫자. 15y에서는 개수가 누구겠어? 15야. 그래서 우린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식에서 x의 개수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아, x 앞에 있는 숫자, x랑 곱하기 관계가 되어 있는 앞에 있는 숫자 3이지. 그 y의 개수 뭐야? 하고 물어보면 아, 15지. 앞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5y였으면 마이너스 15라고 적어줬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상수항은 뭐야? 하고 물어보면 아,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거 5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총 항이 몇 개야? 그러면 아, 항은 세 개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뉠 건데 단항식하고 다항식하고 단항식. 단은 짧다는 뜻이고 단은 뭐가 많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단항식은 말이야. 한 개로 이루어진 항입니다. 한 개. 항이 한 개인 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얘 항이 하나잖아. 걔는 단항식이야. 그러면 2x 플러스 1. 얘는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항이 두 개거든요. 단항식으로 가면 안 되겠지. 항이 한 개일 때만 단항식이라고 해줘. 아, 그럼 다항식은 뭔지 알겠네. 자, 두 개 이상이면은, 응? 두 개 이상이면 단항식이네. 한 개면 단항식, 두 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한 아이, 자, 두 개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말이 되게 길데, 이걸 한마디로 줄여볼게. 이건 뭐냐면,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의 항으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해. 그럼 한 개 이상이면 합계도 포함이잖아요. 어. 그럼 아까 전에 내가 EX라는 녀석은 항이 한 개야. 그럼 얘는 단항식인데 한 개 이상이니까 다항식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항이 한 개일 때는 단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돼. 어? 그치? 이게 뭔 말이지? 자, 그런데 2x 플러스 1. 얘는 항이 몇 개야? 두 개야.
이때는 단항식은 아니지.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다항식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럼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모든 식은 말이야. 그럼 다항식이겠네? 항이 빵 개인 식은 없잖아. 눈에 안 보이는 식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려면 항은 한 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한 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라며. 그럼 모든 식은 다항식인가?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특별하게 항이 한 개에는 이름을 두 개 갖는 거야. 다항식일 수도 있지만 걔를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름이 두 개 있는 거지. 한 개 있다고 얜 단항식. 다항식은 안 돼. 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거야. 헷갈리지? 이런 거 있잖아. 미인, 미남이라고 생각해봐.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인, 미남이라고 하지만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 특별히 이쁜 사람한테만 얘는 미인이네. 라는 호칭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항은 다 다항식인데 한 개 있는 애만 너는 다항식이기도 하지만 단항식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말이 길었어. 자, 1번 한번 풀어볼게. 항이 몇 개니? 항을 한번 써보래. 그러면 여기 2x,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부호까지 써줘야 돼.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호까지 플러스 생략해서 3.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항이 몇 개야? 3개네. 그 중에서 x의 개수를 물어봤어? x 앞에 있는 숫자니까 2. y의 개수 물어봤어? 마이너스 4. 상수항은 문자가 없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답은 3. 그리고 이거는 무슨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세 개잖아, 항이. 단항식이라고 말할 순 없지. 얘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2번 한번 볼게. 여기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해보자, 이것도. 자, 항은 몇 개니? 그러면 x제곱도 항이고요. 이렇게 x도 항이고요. 요렇게 마이너스 2도 항이야. 그 중에서 상수항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럼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없네. 없어. 0이라고 써야 되나? 없다라고 써야 되나? 뭐라고 써야 되나? 뭐 같아? 1. 그렇지. 우와, 함정 문제인데 안 걸렸어. 유도신문을 넘어갔습니다. 1이 생략된 거야. 그치? 우리가 1 곱하기 x는 x라고 쓰게 되잖아. 1을 생략해서. 그래서 숫자가 안 보이는 문자가 있을 때에는 개수가 1입니다. 0이라고 써도 안 되고 없다라고 써도 안 돼. 1이 생략된 거야. 그럼 당연히 x의 개수도 아무것도 숫자가 없다는 건 1이 있다는 거겠지.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으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부호까지 따져가지고. 자,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한번 해봐. 다음 3번 가봅시다.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자, 5번만 가볼게요. 5번 너무 중요해서. 단항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거야. 미인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식은 다항식이라 그랬지? 단항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항이 한 개인 다항식이라고 생각해, 그냥. 모든 식은 다항식이야. 그래서 단항식도 당연히 다항식입니다. 미인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천재도 사람이에요. 특별하니까 이름을 하나 더 준 거지. 이건 틀린 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이거 너무 쉬우니까 6번도 같이 나가보. 그래. 5번 빨리 해봅시다. 3분이면 풀어요. 3분이 뭐야? 2분이면 풀어요. 4번은 패스, 4번은 마지막에 2분, 2분, 2 minutes.
알겠어요. 네, 했습니다.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하고 채점하세요. 음, 답을 써야지. 자, 이거 항은 앞에 있는 부호까지 이렇게가 항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1. 플러스는 생략이요. x의 개수 마사, y의 개수 마이. 항은 2분의 1 x랑 y. x의 개수는 2분의 1, y의 개수는 없으면 1 쓰라 그랬지. 항은 이렇게 해서 두 개고요. x 제곱의 개수 앞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고 x에 있는 숫자는 1입니다. 아, 그 다음에 상수항 써야 되지, 참. 왜 중간에 다 비었어. 자, 상수항은 1이고요. 얘는 두 개는 어떻게 해? 0, 숫자가 없다라고 써야 될까? 0이라고 써야 될까? 0, 0입니다. 맞아. 없어요라는 건 없고 상수항은 더하기 0은 그냥 없는 거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있어요가 아니라 0이란 뜻이야. 상수항이 없을 때는 상수항은 0이에요 라고 써주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 빠르게 갈게요. 다항식이다. 모든 식은 다항식이야. 항이 두 개다? 설마 세 개죠. x 제곱의 개수는 3 맞습니다. 이거 왜 3을 쓰고 있어? 아,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뭡니까? 3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x. 자, 6번 가자. 개념 6. 차수와 1차식. 자, 차수라는 말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 그럼 차수가 뭔지를 잘 알아야겠지. 자, 우리가 이제 항이 뭔지 구별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항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2x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x라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한 개야. 근데 여기 지금 써져 있는 3x 제곱은 곱하기를 다 풀어서 써주면 3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해서 문자가 한 번, 두 번 곱해져 있어. 그게 차수야. 응? 잠깐만요. 그러면 얘는 그냥 2차인가요? 맞아. 문자 위에 있는 지수가 그냥 차수입니다. 얘는 문자 위에 지수가 1이 생략될 거 아니야? 한 번 곱한 거니까? 그냥 얘는 뭐야? 1차야. 1차.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 그럼 내가 3y 세제곱 했어. 그럼 얘는 몇 차? 3차. 왜? 여기 숫자 3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 이건 물어보지 않지만 만약에 상수항은 차수가 몇 차야? 라고 물어보면 문자가 없잖아. 문자가 빵봉 곱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의 차수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물어보면 얘는 0차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알겠어. 항의 차수는 뭔지 알겠어. 그러면 식 전체의 차수를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랑 합쳐져 있는 거야. 3x 제곱이 아니다 적어야지.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걸 준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봐. 이거 몇 차식이야? 그럼 잠깐만. 얘는 2차인데 얘는 1차인데 그럼 2차식? 1, 2차식? 이게 아니라 둘 중에 큰 거 말하면 돼요. 1이랑 2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2, 2가 더 커요? 그럼 얘는 몇 차식이겠어요? 큰 숫자 말하면 돼. 몇 차식? 1, 2차식이야. 그냥 숫자 큰 거 말하면 돼. 그래서 다항식에서 차수라는 거는 차수가 가장 큰 창의 사주. 그러니까 그냥 지수가 제일 큰 거 입에 딱 하고 불러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 문자. 문자랜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가보자. 자, 얘는 우선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자, 이 a 제곱은 a의 아이고, 제곱에 있는 걸로 a가 두 번 곱해진 거지. 그럼 얘는 몇 차야? 2차야. 항 얘는 a가 한 번 곱해진 거야. 얘는 1차야. 상수항 1은 a가 0번 곱해졌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0차입니다. 그러면 이 식 전체의 차수는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하자. 4번. 그래서 이 다항식은 차수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0, 1, 2 중에서 제일 큰 거. 2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냥 2차 식이라고만 얘기해. 할 수 있을까요? 네. 2번은 네가 하고 3번은 1, 2번만 그냥 빠르게 해볼게. 자, 이거 몇 차식이야? 제일 큰 거. 얘는 1차고 얘는 2차야? 2차야. 있으면 돼. 얘는 상수항은 0차고 여기는 1차네. 1, 큰 거 숫자 쓰면 돼. 끝.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1차식이면 동그라미, 1차식이 아니면 X. 자, 얘는 문자가 없어. 한 번도 안 구해졌지. 굳이 말하자면 0차입니다. 1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풀라는 겁니다. 자, 6번도 2분 줄게요. 모자르면 말해, 얘들아. 멈추고선 풀어. 오늘은 좀 쉽지? 1분 추가. 됐어요. 다 했습니까? 1분 추가 취소. 20초 추가했네. 자, 보자. 요 항을 쓰세요.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부호까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얘는 항이 3개가 되네. 다항식이죠. 상수항은 문자가 없는 거 마이너스 4.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숫자가 없을 땐 1이 생략된 거라 그랬어. x의 개수는 x 앞에 있는 숫자 2. 그다음 뭐야? 자, 마이너스 x제곱이란 항이 있잖아. 지금 여기. 걔는 몇 차니? 차수가. 지수가 2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2차. 얘는 1차. 문자가 한 번 곱해지고 두 번 곱해졌다. 자, 그럼 두 개 중에 차수가 큰 거는 누구야? 얘지, 얘. 마이너스 x제곱. 당연히 2가 더 크잖아. 1보단 2가 더 크니까. 그러면 자, 다항식 얘는 몇 차식이라고 쓰면 되냐면 2. 차수가 2예요. 그럼 얘는 2차식이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럼 밑에 정리까지 나오지. 그래서 얘는 1차식이니? 아니지.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다. 자, 3번 갑니다. 3번은 이 흐름을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그 다음에 그냥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눈깔로 풀라는 거야. 시력 테스트입니다. 조그만한 숫자가 보이니? 문자 위에 조그만한 숫자가 보여? 그 중에 제일 큰 거 써. 그런 얘기야. 아, 조그만 숫자 보여. 3.
아, 조그만한 숫자 보여. 아, 조그만 숫자 안 보이지만 얘는 1이야. 그 중에 큰 거, 2. 아, 문자 위에 여기 보이고, 여기는 1이 생략된 거 보일 거고, 여기 2가 보여. 선생님, 이거 뭔가요? 얘는 2. 맞아? 왜 대답이 없어? 자, 5번이 틀렸어요. 응? 음, 5번은 2가 아니야. 2차식이 아니야. 응? 응? 내 눈엔 분명히 2가 보였고, 2가 1보다 큰데,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3에서 3 빼면 뭐가 되게? 3에서 3을 빼면 없어. 사라져. 0이야. 3개가 있었는데 누가 3개를 훔쳐갔어. 어머, 난 아무것도 없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y제곱. 이거 페이크 문제인 거지. y제곱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y제곱을 해서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로 가는 거야.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이렇게 가는 거. 두 개가 사라져요. 똑같은 걸 뺐잖아. 그래서 이거는 식이 얘만 있는 거야. 항이 몇 개야, 이거는? 남는 건 한 개인 거야, 항이. 그래서 걔는 몇 차식이야? 1차식. 재밌지? 이런 식으로 함정 문제를 팔 수도 있어. 그다음에 4번 볼게. 자, 얘는 2 있고 1 있고요. 2차식입니다. 얘는 1인 거지. 얘는요, 1이 생략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아, 1차식 거는 동그라미야. 그럼 얘는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얘는 X. 이렇게. 자, 이제 개념 7번 가자. 이제 내가 항이 뭔지도 배웠고, 단항식, 다항식이 뭔지도 배웠어. 근데 7번을 봤더니 단항식의 곱셈이랑 나눗셈을 하자입니다. 그럼 잠깐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 단항식?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의 애를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였어. 모든 식은 다항식인데 그 중에 항이 한 개인 다항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었단 말이야. 걔네들을 이제 내가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는 거 알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곱하기만 배우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선생님이 한 줄 써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내가 쓴 것만 기억하면 돼. 1번 부호가 뭔지 본다. 2번 숫자 계산한다. 3번 문자 알파벳 순서대로. 아니면 거듭 똑같은 게 있으면 거듭 제곱꼴 이용해 갖고 거듭 제곱이 뭐야?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지켜주면 돼요. 내 머릿속에 이제 단항식 곱셈 나눗셈 해줄래? 그러면 부호가 뭐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음수야 양수야? 첫 번째 생각할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숫자, 즉 절대값만 계산하라는 거야. 숫자끼리 곱하라 그러면 곱하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 혹은 같은 문자가 있으면 거듭 제곱. 자, 정리됐으면 한번 진짜 그대로 해보자. 자, 계산 과정입니다. 얘는 5x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 5 곱하기 x로 보겠다는 거야. 5x를 다시 풀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2를 곱하는 거지. 곱하기 2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숫자끼리 앞으로 다 보내는 거야. 문자는 뒤로 보내고. 그러면 요 두 개의 위치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뀌면서 이렇게 2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결합 법칙 이용해서 오케이 얘네 먼저 구해. 얘네 먼저 내가 계산하지. 되잖아. 그럼 10이 나옵니다. 5, 10. 그럼 5, 10 곱하기 x가 되는데 곱하기 생략 가능하잖아. 10x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 자, 부호부터 봅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음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 봅니다. 5 곱하기 2네. 10 써. 그 다음에 문자는 x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너희들한테 개념이 왜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2, 3, 4번은 너희가 하는데 내가 나눗셈을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문제. 이것도 원래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부호 플러스 거고, 12 나누기 4네. 그럼 바로 3. 그 다음에 문자는 x밖에 없어. x. 끝. 이렇게 돼야 되지만 한번 해볼게. 자, 나누기를 보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얘 다시 교환 법칙으로 x랑 이거 곱하기니까 x랑 4분의 1을 위치를 바꿔요. 교환. 곱셈의 교환 법칙이요. 그런 다음에 얘 먼저 풀어줘요. 이건 뭐야? 아까 전에 곱셈의 결합 법칙이었지. 해서 3 하고 뒤에 x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해주는 거야. 자, 이제부터입니다. 실제 다낭식과 수일 계산을 순서에 따라 완성하여라. 자, 순서 여기 똑같이 나왔네. 부호 결정. 그 다음에 수, 절대값으로 계산해준 곱이 아니라요.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 결과. 그 순서만 지키면 짠 하고 답이 나와. 해보자. 부호를 봅니다. 음수가 하나 있네. 아, 이거 마이너스겠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먼저 딱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랑 5를 곱해야 되겠네. 10이잖아. 그러니까 1번, 2번은 머릿속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 하고 x 문자 하나니까 x 끝. 요렇게요. 자,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3번 볼게. 자, 3번이랑 4번은요. 홀수번만 풀자. 응? 30번만 풀어요? 네, 1, 3, 5, 7 요렇게만요. 풀어도 되나? 당연히 다 풀어도 되지.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어. 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4번도 마찬가지고 홀수번만 느린 친구들은 홀수번만 푸시고 먼저 홀수번 풀고 내 홀수번 다 풀었는데 선생님이 준 시간이 남는다. 그럼 얼른 짝수번도 다 풀면 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아, 나는 2번 풀어야지. 홀수번만 푸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2번 풉니다. 첫 번째, 부호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한 개 있어. 혹은 두 개, 하나는 음수가 하나는 양수야.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음수겠네. 그 다음에 숫자만 보는 거야. 4 곱하기 3이잖아. 12. 그 다음에 문자는 A 하나 있네. 끝. 이렇게 풀면 돼. 자, 4번도 한번 가보자. 4번도 2번 풀게. 4번도 홀수번만 풀어요. 자, 이것도 부호 먼저 보는 거야. 부호는 마이너스겠다. 그 다음에 6 나누기 2. 이걸로 계산하면 돼. 숫자만 계산하면 돼. 6 나누기 2는 3. 그리고 문자 A. 끝. 괜찮니? 네. 3번 같은 경우는 꼭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줘서 계산해줘야 돼.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거 5분 줄게요. 5 minutes. 뚱뚱뚱뚜둥.
알겠어요. 네, 시간 끝났고요. 못한 친구들은 멈추고. 어떻게 짝수번까지 다 풀었어? 네, 오, 잘했어. 자,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x. 그래서, 뭐야, 이거? 아, 묶은 거구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지?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분수를 이용했네요. 약분하면 3x 이렇게 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부호결정 마이너스고 3, 4, 12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3번도 부호 계산해 볼까? 플러스네. 플러스 곱셈으로 바꾸라고? 오케이. 곱셈으로 먼저 바꿉시다. 그 다음에 부호 결정은 플러스가 될 거고 6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야. 2 아니구나. 이거 다 쓰라는 거구나. 칸 넣기가 더 힘들어. 자, 요렇게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세요. 이거 약분하면 10x입니다. 자, 3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해서 3, 3은 9, 문자는 y 하나.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해서 5, 2, 10x. 자, 5번. 플러스가 되겠지. 부호. 마이너스가 짝수개 혹은 두 개가 같은 부호일 땐 플러스. 그 다음에 약분해주고요. 숫자만 보는 거야. 5네. 그 다음에 문자만 보면 A. 자, 부호 결정이요. 플러스니까 생략 가능하고 숫자만 보는 거야. 0.2 곱하기 30, 15 될 거고요. 뒤에 Y 하나 붙이면 되겠네. 쫓아옵니까? 어? 네, 15 아니잖아. 0.5가 아니라 0.2였군요. 6입니다. 6. 6Y. 그 다음에 7번. 부호 마이너스고. 자, 약분하면 0.5네요. 0.5.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쓰는 친구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한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약분하면 이거 0.6이야. 0.6이랑 5까지 곱하면 3이네. 그 다음에 y. 4번 가자. 홀수번만 푼 친구들은 홀수번만 보면 돼. 자, 플러스고요. 3 나누기 6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바로 그냥 2분의 1 쓰면 돼. 그 다음에 x. 소수보다는 분수가 좋아요. 중학교 때는 소수보단 분수를 더 많이 쳐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얼른 곱하기로 바꿔서 자, 답의 보호는 플러스일 거고 약분하면 2, 3, 6이고 문자 x. 자,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요. 또 얼른 얘는 자, 역수 취해줘야 되겠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그 다음 숫자만 보는 거야. 약분되니까 2분의 7이네. 그리고 y를 쓰는데 자, 요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을 거야. 부호 마이너스고 분자는 2고 미안. 분모는 2고 분자는 7 곱하기 y니까 7y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으면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요렇게 문자가 하나 있을 때는 여기 숫자랑 문자를 이렇게 별개로 인식을 해주는 거야. 왜? y의 개수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이 문제 한번 봐봐. y의 개수 뭐야? 그러면 7 같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 y의 개수 뭐야? 마이너스 2분의 7이야.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 우리 눈에 딱 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는 거를 습관화해 주세요. 이렇게 쓴 친구들 있으면. 그다음에 5, 6, 7 가보자. 이것도 바꿔야지. x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 줍니다. 숫자만 보고 해주면 9가 나오는데 자,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 계산은 9, 그 다음에 문자는 x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부호 플러스네.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 줍니다. 그리고 숫자만 보는 거야. 이제 우린 3분의 4랑 12만 보이면 돼. 부호까지 다 결정해 줬으니까.
자, 약분해주면 여기가 3이 되면서 9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9분의 1. 그 다음에 문자는 A 하나. 7번도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2y 곱하기 역수. 취해주고 나서는 자, 부호. 뭐야? 플러스가 답이겠네. 그 다음에 숫자만 보는 거야. 3분의 2랑 8. 분모의 8이야. 자, 약분해주고요. 분모가 12잖아. 해서 12를 또 이렇게 자, 12를 이렇게 쓰고 여기 y네. 자, 요렇게 쓰고 싶은 내가 뭐 빼먹었나? 미안해. 선생님이 잠깐 미쳤나 봅니다. y가 아니지? 9네, 9. 여기서 잘못됐구나. y는 여기 썼는데. 자, 여기까지 약분. 그럼 플러스로 바뀌고요. 분모가 4, 분자가 3에다가 y 하나요. 숫자, 문자. 괜찮았어요? 네. 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 08을 나가야 되겠네. 개념 08입니다. 개념 08 하기 전에 지금 어려운 친구들은 한 번 다 다시 정리하고 와. 08. 많이 복잡해.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복잡해. 한번 보자. 아까랑 도대체 뭐가 업그레이드 됐나 봤더니 아까는 반항식의 곱셈 나눗셈이었는데 이제는 1차식의 곱셈 나눗셈이래. 하나 바뀌었어. 두 글자 바뀌었구나. 반항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봐봐. 괄호가 있거든?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엔 더하기 빼기로 이루어진 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괄호 밖에 숫자가 하나 있어. 어? 숫자랑 괄호가 있으면 뭐가 생략된 거지? 곱하기가 생략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요거 한번 볼게. 얘는 말이야. 원래는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였어. 어? 근데 말이야. 갑자기 밑에 봤더니 이상한 화살표가 막 빨간색으로 있어. 빨간색으로 있어. 어떻게 있어? 요리? 요리. 요렇게 있어. 이게 무슨 이게 뭐지? 뭐지? 자,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법칙이 생깁니다. 이름하야 분배 법칙이요. 느낌 오지 않아? 분배 법칙. 분배. 분배해. 뭐야? 공평하게 분배하자. 평등하게 분배해자. 들어봤지? 나눈다는 거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책에도 지금 되어 있을 거야. 분배 법칙. 예전에 수업을 그치. 우리 수할 때 배웠었어. 분배 법칙. 그게 기억나는 친구들은 문자일 때도 똑같이 분배 법칙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EX. 요거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내 답엔 요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2, 3은 6 이렇게 쓰면 분배 법칙으로 열어주는 거. 끝. 내가 너무 겁줬나?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 안에 더하기나 빼기로 이루어진 식을 지금 1차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문자가 1차인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나누는 수의 역수, 그러니까 곱하기 수의 역수 이렇게 취해줘서 얘도 똑같이 분배 법칙으로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가볼게. 1번 봅시다. 얘는 원래 생긴 게 원래는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돼서 3 곱하기 2x-1 얘를 하는 거지만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 근데 이거는 어디서만 하라고? 이제부턴 머리로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요. 요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냥 요렇게 6x 그 다음에 요렇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마3 이렇게 갑니다. 나누기도 해볼게. 자, 나누기도 이거는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로 바꾸라고 했는데 나누는 것도 그냥 나눠주면 돼. 이렇게 나눠주면 뭐야? 2x
마이너스 6 나누기 2는 마3.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답을 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내는 걸 추천. 자, 지금은 이제 연습용이야. 네모칸 채우기 해보자.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줍니다. 이럴 때는 언제 역수를 취해주냐면 이 숫자가 3이야. 그래서 안 나눠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역수 취해주는 거. 아니면 2인데 여기가 7이야. 뭔가 안 나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해주는 걸로 해도 되지만 딱 봐도 계산이 되잖아. 그냥 바로 계산될 거 같잖아. 나누기 2로 다 되잖아.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 곱하기로 바꿀 필요 없는 거야.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곱하기 2분의 1로 바꾼 다음에 분배 법칙이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 이건 머릿속으로 하고 이제 약분하면 2x 마이너스 3 이렇게. 2번 갑니다. 자,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느린 사람들은 2번, 3번, 4번 모두 홀수만 풀어도 됩니다. 그럼 나는 짝수 풀어줘야지. 2번부터는 홀수만 풀면 돼. 1번은 다 풀어야 돼. 개념 문제라서. 자, 2번 가자. 뭐야? 이렇게 곱했어. 6x랑 3분의 1을 곱했어. 그 다음에, 뭐지? 뭐지? 여기 어디 갔어? 이거 더하기 3 어디 갔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3 곱하기 3분의 1라고 써야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네. 그냥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얘 뭐야? 없잖아. x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자, 3번 가자. 3번도 나 짝수 구할 거야. 짝수번 풀어볼게. 자, 요렇게 분배 법칙이요.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2y. 얘가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고. 얼른 계산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부호가 뭐지? 부호 먼저.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연습한 거야. 반항식의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제 이게 암산으로 돼야지. 이거 마이너스고 2, 5, 10, 5, 20 숫자 먼저 그 다음에 문자 y 있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10i 쓰면 됩니다. 선생님, 전 아직까지 이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써야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 5 곱하기 7 이렇게. 이거 써야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답은 플러스 이거 계산하면 이제 되는 친구들도 자 마이너스 5랑 플러스 7을 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5다.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이게 안 돼서 이걸 쓴 친구들은 플러스에다 이거 마이너스 35니까 두 개 부호 다른 것끼리 만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바꿔서 답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선생님 전 진짜 암산이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데 되도록 빨리 이 과정에 익숙해져서 이게 머리로 될 수 있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것도 홀수본 골라서 푸시고요. 4번. 4번도 홀수본 골라서 풀면 돼. 난 짝수본 풀 거야.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으로 가능하다 그랬어. 그리고 둘 다 4의 배수네. 12랑 20은 4의 배수니까 나누기 4로 나눠줍니다. 역수 취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천천히 가볼게. 자, 얘랑 얘를 나누기 계산을 할 건데 부호 먼저 볼게요. 플러스야. 12 나누기 4 되는 거네. 숫자는 3이야. 그 다음에 문자는 y 써주면 돼. 3y네. 그치? 암산으로 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 나누기 얘. 이거야 뭐. 플러스 5. 너무 쉬워서 내가 영어 섞었어. 플러스 5. 자, 선생님, 3번 같은 문제처럼 안 나눠지는 건 어떡해요? 자, 2번으로 똑같은 거 설명해 줄게. 이미 설명한 거지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답은 우선 플러스네. 그치? 아이고. 플러스고요.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한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숫자는 3 나오고 y야. 그 다음에 이 식을 쓰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야. 여기 약분했잖아. 그래서 이 숫자가 이렇게 곱해질 때 약분해서 사라질 게 없어서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지웠거든, 지금 살을. 근데 그러면 안 돼. 얘는 이대로 얘한테 곱해지고 요 모양 요대로 얘한테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분한다고 이렇게 지운 게 사라지는 거면 안 돼.
다시 얘랑 곱해질 때 원상복귀. 그래서 또 한 번, 여기 4랑 여기 20이랑 나누네. 이렇게 가야 돼요. 약분했다고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난 차라리, 암산이 덜 틀려, 얘들아. 익숙해지면 차라리 암산이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개념 이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한두 개 더 예를 들어볼 건데 할 것 같아. 좋지? 쫄이었지, 약간? 쫄? 근데 지금 좀 기분 좋아졌지? 5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좀 있어서 6분 줄게요. 아, 5분 네? 너무 짧아. 6분 주겠다, 6분. 한 7분 줄까? 그래. 7분이면, 7분이면 이거 문제 다 풀고, 저녁도 먹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한숨 자고, 다시 선생님 다 했어. 이렇게 부를 만한 시간이네. 어려운 친구들은 홀수범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완전 착하게 말했어.
1분 추가요. 1분 추가요. 괜찮아요. 느는 친구들은 홀수법만 풀라고 했어요. 너는 다 풀어. 두 번도 다 풀었어요. 잘했어요. 30초는 취소. 자, 가보자. 제점부터 정하면서 답 맞춰봅시다. 자, 분배 법칙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3x한테도 곱해지고 4한테도 곱해지고 여기 있는 플러스가 여기 연결고리로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해주면 마 6x고 얘 계산해주면 마 8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났으니까 마 8이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을 의외로 틀리는 친구들 많아. 3번은 지금은 안 틀릴지라도 문제에 이런 녀석 있으면 애들이 자,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마이너스 1이 생략된 거야. 숫자가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진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더하기는 아닌데 여기 빼기가 와야 돼. 빼기. 근데 얘는 왜 더하기로 했어? 아유, 문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헷갈려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 이렇게 씁니다. 문제에선 바뀌었을 거야. 답에선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라고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 있는 부호가 그냥 여기 오는 연결고리로 같이 오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 플러스 3이군요. 얘가 마삼이니까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어. 자, 얘가 더 어렵다고. 얘를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서 문제를 풀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여기 있는 마이너스 요것조차 분배 법칙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 숫자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뭐야? 부호가 반대로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플러스 3x 되겠네. 하고 바로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다가는 붙여. 이렇게. 근데 여기다 붙이는 거 까먹고선 이렇게 써서 진짜 많이 틀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이걸로 틀린 애도 있어. 이것만 시키면 잘하는데 문제 사이에 풀다 보면 얘를 깜빡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거 진짜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수학 점수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마이너스도 분배 법칙. 안에 있는 모든 항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 응. 다행히 맞았어? 네. 잘했어. 잊어버리지 마. 자, 그 다음 2번 가보자. 이거는 분수로 그냥 바꿔버렸군요. 뒤에 있는 나누기 3에서 3이 분모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도 알다시피 이거 한번 해볼게. 2분의 1로 하면 좀 그렇구나. 한 5분의 1로 해볼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는 이렇게 쓰는 거 알지? 5분의 1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지? 그래서 계산해서 5분의 3이라고 쓰는 거 알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분모가 1 더하기 2면 요렇게 해서 5분의 1 더하기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5분의 2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 자, 나는 이거를 하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말이야, 한 명만 사랑하지 않아. 모든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지. 하트 법칙. 엄마의 사랑을 좀 느껴봐, 이것들아. 그래서 얘는 요렇게 여기 가운데 더하기는 여기 오는 거야. 3분의 3x 플러스 3분의 9.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x 나올 거고 얘 계산하면 3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지. 왜? 아니, 딱 봐도 얘도 3으로 나눠주고 얘도 3으로 나눠주는데 뭐하러 이런. 그냥 바로 암산 때려봅시다, 우리. 자, 나누기 3 해주면 x 남고요. 나누기 3은 플러스 3 남네. 암산 되잖아. 그치? 자, 2번 갑니다. 홀수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분배 법칙이요. 2x 플러스 2 곱하기 3이어야지. 자, x. 2번 했고 3번. 5 곱하기 2x 맞았고요. 마이너스 여기 나온 거 맞고요. 5 곱하기 1. 오, 맞네요. 자, 4번. 마이너스가 5x한테도 가고 1한테도 가야지. 오, 잘했네. 맞았네. 자, 5번, 6번. 마이너스 4 곱하기 3x.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로 연결고리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로 연결고리가 오고 마이너스 4가 괄호 쳐줘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5번 틀렸어. 부호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6번 보자. 자, 이런 것처럼 2랑 3이랑 안 나눠 떨어지잖아. 이런 건 곱하기로 바꿔도 돼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졌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자기 맘대로 역수를 취한다고? 말이 안 되지. 여기 곱하기로 바뀌어야 돼. 자, 3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지. 자, 2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첫 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부호 먼저. 항상 아까 전에 했던 거, 부호, 숫자, 문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자, 부호, 마이너스. 숫자는 2. 그 다음에 문자 x. 그 다음 두 번째 할 차례야. 부호, 플러스. 숫자, 6. 문자 없어. 끝. 자, 3번 갑니다.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2분의 5, 문자 x.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 계산하려고 했더니 약분되네요. 2, 5, 10. 문자 없어. 끝. 자, 4번도 부호 마이너스 4. 부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고 보면 돼. 플러스고 숫자 계산합니다. 3, 2, 6, 그 다음에 x. 자, 5번 갈게요. 0.5보다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바꾸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이렇게 바꿔서 풀게. 자, 이렇게 갑니다. 플러스 숫자 계산하면 3x. 가볼게. 부호 마이너스 숫자 계산하면 4분의 1. 자, 6번, 7번. 좀 줄여서 8번까지 할 수 있게 해볼까? 자, 9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3, x. 그치? 이렇게 약분되잖아. 3. 근데 약분하고 나서 얘는 이렇게 남겨두지 마세요. 얘는 다시 구로 다시 원상 복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가야지. 9 플러스 9, 2, 18. 자, 4분의 3 뒤에서 곱해지는 것도 분배 법칙 가지. 자, 첫 번째 화살표 부호 플러스 숫자 계산합니다. 2랑 4랑 약분해주면 2분의 3 남아요. X 써줘야지. 그 다음에 얘는 원상복귀 해주고 두 번째 화살표 갑니다. 마이너스일 거고 부호는 또 약분해주는 거지. 3 남아. 자, 이 약분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 계산 다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2분의 3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3 나오는데요. 굳이 약분할 필요가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깔끔하게 풀어도 돼요. 자, 8, 9번. 부호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3이랑 6 약분하면 분자에 2 남습니다. 2x. 앞에 플러스 당연히 생략해줘야 돼. 생략 가능 이제 아니야. 플러스는 생략이야.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3분의 2. 두 번째는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계산하면 3분의 2 나오겠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5를 첫 번째 곱합니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얘 곱해주면 뭐야? 4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 플러스일 거고, 1 곱하기 5는 5. 자, 얘 틀렸지? 왜? 앞에 플러스 쓰면 안 되지. 4y 플러스 5라고 써야 돼. 자, 4번 가자. 1번 갑니다. 자, 나누기. 굳이 역수 안 취해도 그냥 바로 나눠줘. 4x 나누기 4, 1, 숫자. 자, 부호 플러스 숫자 1. 근데 부호 플러스 숫자 1 둘 다 어떻게 돼? 생략돼. 그치? 생략돼. 그럼 뭐만 남아? x만 남아. 그 다음에 플러스 3. 혹시나 이거를 1x라고 쓴 친구들은 맞았는데 이 정도면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1x는 틀려요. 정신 차려야 돼. 1x라고 쓰면. 자, 3번 가자. 쇼쇼숑. 요런 거 좀 힘들잖아. 분수 있고 나누기 있고. 괜히 힘들지? 자, 이런 거는 곱하기로 바꿔도 됩니다.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약분되네. 분모 2겠네. 2분의 1이겠네. 그럼 부호 플러스 숫자 2분의 1, 그 다음에 x. 다음 두 번째 화살표 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위치가 달라져서 출발점 같은 거야. 다음에 이것도 곱하기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러스고 약분하면 3분의 1 x.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고 이건 약분 잘해야 되겠다. 4로 약분해볼까? 얘는 3 나오고 얘는 6. 뭔 소리야. 3으로 약분하면 얘는 4 남고 바로 6으로 약분되네요. 미안해. 이렇게 되니까 분모 3 분자 2 마 3분의 2 5번 가자. 마이너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줘. 보고 약분해주면 4분의 1 남고 문자가 없네.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 갔더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약분하면 2분의 1 남고 숫자. 그 다음에 문자는 y만. 6번, 7번 가보자. 자, 나누기 2분의 1은 얼른 곱하기 2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도 얼른 역수 취해주고요. 곱하기로 바꿔주고 후이자. 자, 4를 약분해볼까? 여기 3, 여기 2. 그럼 플러스 2분의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뭐가 마이너스. 숫자 한번 가볼까? 약분하면 2. 2분의 3이네요. 문자는 뭐야? y. 어땠어? 많이 맞았니? 네. 못 틀렸어.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우는 개념은 여기까지. 다 배웠어. 그럼 이제 스스로 점검하기만 남았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를 하기 전에 항상 했던 배운 내용 확인하기. 와, 되게 많이 배웠어. 5번부터구나. 자, 가보자. 페이지 106입니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문자까지 하면 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합니까? 식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식이지? 단항식인가 다항식인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항이라고 합니다. 항이 식이에요? 이것도 식이야. 항이 하나잖아. 굳이 말하면 단항식이지. 이거 항이라고 얘기해도 식이라도 얘기해. 아, 헷갈리지 마. 괜찮아. 그냥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걸 항이라고 한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상, 수, 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의 곱해진 수, 문자가 곱한 게 아니라 문자에 곱해진 수, 즉 x가 있어? 그러면 x에 곱해진 2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때 요 숫자는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하면 우리는 개수라고 얘기했죠. 헷갈리면 안 돼. 개수야. 지수 아니야. 개수야. 여기 위에 조그맣게 달린 거는 지수. 문자 위에 조그맣게 달리면 지수, 문자 앞에 크게 빡 달리면 개수. 그 다음에 다항식 중에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특별하게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됐지? 네. 자, 다음 페이지 또 배운 내용 한번 가봅시다.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야. 문자에 곱해진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몇 번 곱해졌니? 가 항의 차수라고 한다. 걔를 우리가 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지. 2x 제곱 2x 4제곱이 있어. 그럼 누가 개수가 뭐야? x 4제곱 개수가 뭐야? 그러면 2. 그러면 차수는 뭐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4.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자, 다항식에서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녀석. 대표값은 누구야?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녀석은 가장 큰 차수가 대표 차수가 되는 거지. 얘랑 얘가 섞여 있어. 그럼 얘는 4차식인 거야. 차수가 더 높은 애가 주인공이 됩니다.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하고요. 이제부터 1차식의 아니 당연히 1차례잖아. 이미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한글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1차식의 차수는 이거는 거의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 이름 뭐야? 철수인데요. 그럼 철수의 이름은? 뭐 이런 거야. 이게 뭐야 이게? 1차식은 차수가 1이고 상수항은 0. 재밌다. 1차식의 차수를 물어보다니. 자, 이제 7. 오오. 단항식하고 수 혹은 수 곱하기 단항식에서는 목끼리 곱하여 수를 문자 뭐에 쓴다? 이게 뭐야? 수끼리 곱해. 단항식에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 2x가 있고 여기 뭐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수끼리 곱합니다. 부호가 왜 없어요? 하면 부호 포함해서 그냥 계산했다고 보는 거야. 수의 음수, 양수 그냥 합쳐서 계산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수를 문자 어디에 쓰면 됩니까? 앞에 쓰면 됩니다. 1번 문제 좋지 않아요. 1번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바꿉니다. 자, 단항식 곱하기 수. 얘 계산은 그냥 순서 1번 부호를 먼저 써주고요. 2번 절대값 숫자 계산, 수 계산, 그 다음에 3번이 문자를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요 순서가 훨씬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나누는 수는 역수를 곱하거나 혹은 무슨 꼴로 바꾸면 된다? 분수꼴로 바꾸면 된다. 이건 옛날부터 했죠? 이제부터 나눗셈은 나눌 때는 그냥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거나 분수꼴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마지막이다. 배운 내용. 와, 우리 진짜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 1차식의 곱셈에서 괄호를 풀 때는 무슨 법칙 이용한다고요? 결합? 교환. 뭐야? 뭐야? 결합이야, 교환이야? 어, 말을 못해? 분배입니다. 속지 않는 거. 자, 나누는 수는 곱하기로 바꾸고, 그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하고요. 괄호 앞에 그냥 부호가 딸랑 있어.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라고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분배 법칙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호가 붙은, 여기 있다. 요거 중요하지. 괄호 안에 1차식의 각 항의 부호를 모두 바꿉니다. 4번 별표. 4번 진짜 중요. 아까 내가 풀었던 별표 문제 있지? 이 문제입니다. 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 마이너스가 이 안에 들어간 항 부호를 모두 바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모두 바꾸는 겁니다. 왜? 분배 법칙으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나요? 네.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 한번 피시고요. 스스로 점검하기 1번 문제 7번 줍니다. 7 minutes. 야, 7분이면 뭐까지 할 수 있지, 우리가? 교환. 이 정도면 뭐 여자친구한테 고백하고 오고 차인 다음에 슬프게 울고 다른 여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파이팅!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다 해서 소리를 내었는가? 아니, 희망사항에 아직 우리에겐 4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 분 추가합니다. 2분 줄까? 네. 네.
2분 더 줄까요? 천천히 풀어. 몇 번 풀어요? 6번이요. 오케이. 번이요. 와우. 딱 맞춰서.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잠깐만. 자, 답부터 불러드릴 테니까 채점부터 합시다. 다 못 푼 사람은 스탑하고 다 풀고 나서 가. 자, 부를게. 4, 3. 그 다음에 이거는 각자 다 맞아야 되거든요. A는 3, B는 4, C는 마3, D는 5 이렇게 나와서 그거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이게 5개가 다 맞아야지 맞다 표시해줘.
그다음에 4번에 2, 5번에 4, 6번에 5, 7번에 마이너스 10 됩니다. 다 했지? 자, 질문할 거 있나요? 6번이요. 6번. 6번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 네. 좋아. 개념이 잘 잡혔나 보다. 자, 단항식 가볼게. 항이 하나, 아유, 두꺼워. 항이 하나, 둘, 색깔 다 바꿔야지. 둘, 셋, 색칠놀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 지금?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없네. 부호까지 가야 된다 그랬어. x제곱의 개수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상수항은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입니다. 다항식 차수는 2다. 맞습니다. 왜? 얘는 2차, 얘는 1차, 얘는 0차니까 제일 큰 숫자 얘야. 그래서 2. 자, x의 개수는 뭐야? 1이 어디서 나온 거야? 2죠. 아, 차수가 나왔나 보다. 조금 있다가. 자, x항의 차수는 두 개가 달랐군요. 스위치. 두 개를 바꿔야 돼. 자, 2번. 단항식은 항이 한 개인 겁니다. 자, 항이 두 개고요. 항 한 개네. 이거 항 두 개고요. 이것도 항 한 개야. 그다음에 3번. 와, 항이 몇 개니? 하면 하나, 둘, 셋. 그래서 A는 3. X의 개수가 뭐니? X 앞에 있는 숫자였지? B는 4. Y의 개수는 뭔데? Y의 개수 앞에 있는 부호까지 같이 가서 마이너스 3. 상수항은 플러스 5. 그래서 A랑 B를 곱합니다. 12가 될 거고, 자, C랑 D를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자, 4번 갈게. 혹시 이거. 선생님 여기 더하기인데요. 더하기랑 빼기랑 만났으니까 보호가 마이너스로 될 거야. 큰 숫자 앞에 있는 보호 따졌고요. 두 개 보호 다르니까 뺐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더 빠르게 생각하는 건 나 12개 있는데 15개 뺏어가 누가. 3개. 없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금 12층에 있어.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15층을 내려갑니다. 그럼 지하 3층에 있잖아. 이런 걸로 생각해도 돼. 자, 4번. 복습 한번 해봤어. 1차식. 자, 이거 2차입니다. 얘는 1차는 왜? 얘가 0이고 얘가 1이니까 1차식이에요. 얘는 1차식 맞아. 똑같이 여기는 1차고 얘는 0차. 큰 숫자 1차입니다. 자, 리을도 동그라미 쳐갖고 틀린 친구들은 잘 봐봐. 0을 곱했어. 0은 누굴 곱하든 0이야. 그래서 리을은 x가 사라져. 상수항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0차식이 되는 거야. 와, 이런 것도 하나 알아도 저번처럼 y제곱에서 마이너스 y제곱 해갖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0을 곱해서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네. 이런 거 하나. 머릿속에 빅데이터를 하나하나 쌓는 거야. 자, 5번 보자. 부호 먼저 써주고요. 마이너스 숫자 계산해볼까? 4. 그럼 숫자는 4고 문자는 순서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 마이너스 4x. 자, 얘는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8이라고 내가 역수 취해줍니다. 부호 써주면 마이너스고 숫자 계산해볼까? 3, 3 약분되고 2랑 8 약분되면 4. 얘도 숫자 4 남네. 그리고 문자는 x. 두 개가 똑같아. 자, 3번 보자. 부호 마이너스 0.2 곱하기 20 해주면 4 나옵니다. x. 자, 3번. 미안. 자, 3번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줘.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거는 약분 안 돼. 그치? 분모가 9, 분자는 4가 되는 숫자가 나올 거고, x가 뒤에 붙습니다. 답은 4번. 5번 부호 마이너스고요. 역수 취해줄 필요 없지. 여기 곱하기 있어. 서로 약분되고 숫자는 4, 문자 x. 이렇게 남아. 6번 보자. 옳은 것 한번 볼게요.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생각 없이 여기다 쓸어볼게. 4분의 3x 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3 남습니다. 틀렸어. 2번도 이렇게 가면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3 맞고 x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해지는 거니까 여긴 또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다 틀린 거야. 숫자랑 문자 계산 맞으면 부호가 다 틀렸어. 그
그다음에 0.5로 곱하는 거는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약분돼서 x만 남는 거 맞고요. 또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9,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 돼야 됩니다. 3번 틀렸어. 자, 4번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준다. 야, 이렇게 곱해볼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맞고. 자, 약분하면 말이야. 분모가 10인 거야. 분자가 10, 이게 아니라 분모 10 분의 1 하고 y 써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리고 약분을, 이거 다시 원상복귀 돼야 돼. 다시 약분을 또 한 번 해줍니다. 그럼 2가 되면서 2분의 얘는 맞네. 앞에 게 틀렸어? 4번 틀렸어. 자, 5번. 마지막 문제니까 귀찮더라도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옆에다가 예쁘게 써줄게. 자, 얘 계산하면 사랑사 약분되면서 3만 남아요. 3.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사랑 8이랑 약분해서 숫자 2 남고 2, 3, 6. 숫자는 6. 그 다음에 문자 y. 오! 그래서 5번도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물어봤구나. 자, 우리 더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2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거 3 더하기 2도 써도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2 더하기 3도요. 3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를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걸 다시 예쁘게 하면 3 마이너스 2거든. 요렇게 요거랑 요거의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의 위치가 바뀔 수 있어. 천천히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거는 말이야. 3 더하기 마이너스 6이랑 똑같은 거야. 두 개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5번 맞는 거야. 와! 마지막에 교환 법칙까지 뒤통수를 때려버리면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됐네. 자,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바꿔요? 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답을 쓸 때 한번 봐봐. 문자를 먼저 쓰고 다음에 숫자 써주면 더하기 빼기. 더하고 빼기로 놔둘 때는 문제가 있는 항을 먼저 써주고 상수항을 맨 뒤에 써줄 거야. 그거 연습하라고 미리 나온 것 같아. 이것도 봐봐. 문자 먼저 나오고 상수항 뒤에 나왔지? 문자 먼저 나오고 상수항 뒤에 나왔고 문자 먼저 나오고 상수항 뒤에 나왔고요. 문자 먼저 상수항 뒤에. 그래서 얘도 그렇게 맞춰준 거야. 문자 먼저 상수항 뒤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아도. 자, 이제 7번 마지막 문제. 오늘의 라스트. 2-6i. 왜 안 나와? 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준다. 자, 분배 법칙으로 열어주려면 약분되면서 5만 나눠요. 5.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부호는 마이너스고 숫자 2랑 3, 6이랑 약분되고 4, 5, 15. 숫자는 15 남고 문자 y. 자, 이것도 사실 더 예쁘게 쓰는 거면 마이너스 15y 플러스 5라고 바꾸는 게 객관식 답에 있을 거야. 이게 만약에 객관식 문제였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이렇게 생긴 애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겁니다. 다음부터 숫자가 먼저, 상수항이 먼저 오고 문자 항이 뒤에 오는 거는 교환법칙 이용해서 이 덩어리가 앞으로 오고 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뒤에 오는구나. 두 개가 바뀌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 자, 우선 1차항 계수는 뭡니까? 1차항 계수는 여기 앞에 있는 거. 1차항은, 다시 천천히. 자, 1차항은 얘야. 얘가 1차항. 그거의 개수를 말하래. 개수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숫자만 있는 거. 5. 두 개 더하랍니다. 맛이.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네, 다른 거 한 번 더 질문. 나 수업 들었는데도 이해 못하는 문제 있어요? 있어? 아니요. 다행이다. 자, 오늘 이렇게 나간 개념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요거. 아이고, 왜 이래. 요 마지막 거. 마지막 게 항상 중요해. 08이요. 08 치인자 중요해. 계산하는 거. 08을 하려고 빌드업을 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차수랑 개수랑 상수항 이름 붙인 거, 그 다음에 항이 몇 개니 이런 것도 중요해.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수고했어, 얘들아. 수업 사진 찍어서 제출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 잘 가.